자, 시작할게요. 자, 오늘은 영작 훈련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두 문장을 가지고 과연 영작의 기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도록 할게요. 일단 이 영작이란 건 발화 능력에 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에는 네 가지 영역이 있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이 두 개 중에는 두 개는 되게 수동적인 영역이고 이 두 개는 되게 능동적인 영역이야. 자, 말하기 되게 수동적인 영역이야. 뭐? 그냥 남이 말한 거 네가 듣고 있을 뿐이잖아. 귓구멍 열고. 그렇죠? 자,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이건 필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히 들으세요. 자, 우리 말하기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듣기 영역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쓰기 영역이 있고요. 읽기 영역이 있어요. 자, 딱 보고 있는 것처럼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드러나죠. 그렇죠? 일단 왼쪽은 난이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난이도가 상 정도 돼요. 오른쪽에 있는 건 물론 이제 듣기는 난이도가 좀 뭐 하에 속하고 현재 수능 수준으로는 그렇지? 그리고 읽기는 뭐 중상 정도로가 봐도 어쨌든 말하기나 쓰기처럼 어렵진 않아요. 자, 일단 말하기는 째깁니다. 왜요? 대학성 능력 시험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시험에서 아예 출제가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이제 초등학교 때 어학원을 다니던 시절의 이야기지 더 이상 이런 건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이므로 좋은 대학을 갈 때까지는 일단 얘는 째깁니다. 자, 다음. 자, 수능으로 보자면 1에서 17번까지 이제 듣기 평가의 영역이 있는데 이것도 째깁니다. 왜요? 이거는 보통 중3 정도나 중2 정도의 그냥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들은 친구가 수업을 들어도 아니 시험을 봐도 거의 되게 꽤 좋은 점수가 나와요. 거의 청력 테스트야. 청각 테스트야. 듣기 테스트도 아니야. 그건 해보면 알아. 그래서 이 난이도 자체가 듣기가 안 중요한 건 아닌데 현재 고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뭐 중학교는 당연하고 이 듣기의 난이도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쉽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논외로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두 가지 영역이야. 자, 일단 쓰기 영역은 중학교 때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 그치? 있다 해도 뭐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고.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돼버리면 이 쓰기, 즉 주관식 서술형이라고 불리는 이 쓰기의 난이도가 급상승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8점을 못 넘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8점을 넘는 경우가 굉장히 극도로 드문 이유가 이 영역 때문이에요. 이 쓰기 영역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쓰기와 읽기가 다른 이야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매번 고등부 모의고사 창원은 그거 집어넣고요. 잠깐 집어넣어요. 자, 너 때문에 까먹었잖아. 자, 우리가 쓰기는 이제 그래. 뭐 수능에서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수능을 얘기하자면 수능에는 독해, 읽기 문제는 나오지만 쓰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뭐 그렇게 안 중요한 거 아닌가? 자, 결론 얘기해 볼게. 쓰기와 읽기가 다른 영역인가? 그럼 말하기와 듣기를 생각해 봐. 말하기와 듣기가 어떻게 별다른 영역이지? 누군가가 말을 해야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군가가 글을 써야 읽을 수 있을 거고. 자, 그럼 결론 얘기할게. 너네 9시 뉴스 앵커가 말하면 이해하지? 그렇지? 이해하지? 잘 들어. 잘 대답해봐 속으로. 그렇게 말해봐.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못하지. 그럼 앵커 하던가. 그지? 우리는 앵커가 말하는 걸 이해할 수는 있어. 그렇지? 근데 그렇게 말해보세요 하면은 할 수 없어. 하지만 그 반대는 당연하겠지. 앵커가 말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듣기를 못한다. 말이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쓰기 영역으로 가보자. 자, 작가의 영역이야, 보통 쓰기는. 작가의 영역이야. 야, 예를 들면은 베스트셀러를 낸, 예를 들면 어떤 소설 작가가, 그렇죠? 아니면 뭐 신문 기자가 글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읽기를 못할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없는 걸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미 주어진 거를 해석하는 능력 따위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건 당연한 이야기지, 그지? 그지? 그래서 우리는 쓰기를 등한시해. 예를 들어 수능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수능에는 쓰기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너네 그걸 경험해봤을 건데. 자, 그래서 독해가 쉽디? 그치? 우리가 독해 훈련을 하면 독해가 쉬워? 예를 들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고난이도 구문들을 보면은 막 빡빡빡빡 풀려? 그렇지 않잖아? 그치? 자, 여기 이제 그 정답이 있어. 자, 2차 방정식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1차 방정식 따위는 문제도 안 돼. 그치? 근데 우리는 수능에서 2차 방정식이 시험에 안 나온다고 2차 방정식을 공부할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1차 방정식만 하는 거야. 근데 정작 시험에는 이제 2차 방정식의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해. 이제 어려워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결론, 쓰기와 읽기는 별다른 영역이 아니다. 따로 분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렇죠? 말하기와 듣기가 세트인 것처럼 쓰기와 읽기도 세트다. 그렇죠? 그래서 비록 쓰기의 비중이 중학교 때는 굉장히 작고 고등학교 때는 좀 커지고 수능에서는 뭐 거의 없다선 치더라도 그렇죠?
그렇다고 읽기에 비해서 그 비중이 적은 게 아니다. 그걸 너희가 공감을 해야 돼.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이 쓰기 능력을 연습을 할 거다. 그쵸? 영작 훈련을. 왜? 그러면 읽기는 저절로 해결이 될 거거든. 그치? 그건 생각을 해보면 알아.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고등부 영작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물론 영작이 어려우면 독해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가 영작이 어려운데 저는 독해는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죠? 그 속에 숨어있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다 놓치고 그냥 겉핥기식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즉 영작이 가능한 친구들은 굉장히 깊이 있는 해석을 해요. 글쓴이 의도까지 다 파악을 해버린다고요. 그건 오늘 수업 들으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영작하는 방법은 독해 원리와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알았죠? 쌤이 문장이 길고 복잡하면 제일 먼저 뭐 먼저 찾으라 했어요? 동사 먼저 잡으라 했죠. 그렇죠? 즉 너네는 펜을 들고 지금부터 우리말에 주어진 모든 동사를 다 잡습니다. 그렇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당연히 잡아야겠지만, 그렇지? 준동사도 있잖아. 동사가 변형된 꼴도 있잖아. 다로 해석이 되지 않지만 원래는 다로 해석이 되었던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아이들을 다 긁어주면 돼. 그럼 영작의 절반은 일단 완성이 돼. 알았죠? 시작. 발표해볼게요. 자, 강훈이 한번 얘기해볼까? 강훈아. 자유놀이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는 자연의 습관이다 해서 동사는 또 어디 있을까요? 쌤이 이제 이다 하나 찾았고 제일 쉬운 거. 가르치다. 여기다 다 붙여놓으면 되잖아. 그럼 원래는 얘는 동사였잖아. 물론 변했지. 그래서 준동사가 됐지. 그 변형은 우리가 어떻게 변형될지 얘기를 할 거고. 됐죠? 오케이? 다음 주영이 발표해 볼게요. 자, 또 있나요?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 무력하지 않다라고 있잖아. 여기 다간이 아예 들어있네. 눈으로 변형되긴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무력하지 않다에도 동사가 들어있고요. 준동사긴 하지만. 가르치다에도 동사가 들어있고요. 물론 준동사긴 하지만. 그리고 이 다, 그냥 눈에 보이는 동사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3개예요. 됐어요? 자, 이 3개를 만약에 중학교 2학년 수준이라면, 중학교 1학년 수준이라면 이런 식으로 한 문장으로 결합해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알았죠? 그럼 어떻게 했을 거냐? 3개로 뽀개서 해석을 했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절로 드러나게 될 거니까 지금부터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V1, 첫 번째 동사라는 의미로 V1이라고 적어줍니다. 자, 동사와 함께하는 아이는 주어죠. 주어 동사로 우리는 세트로 함께 움직인다 하죠. 찾으세요. 이 자연의 수단이다라는 동사와 함께 짝꿍으로 쓰여야 될 주어를 찾습니다. 알았죠? 자, 찾아서 S 표시해보세요. 그리고 쌤이 한 거랑 한번 비교해볼게요. 자, 머릿속으로 하면 돼요. 머릿속으로 하세요. 이제 교재가 제공이 되면 거기다 하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너희가 찾은 S1을 쌤이 표시하는 S1과 비교해보세요. 자, S1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이다. 일단 요거를 우리가 영작을 해볼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밑에다가 1번이라고 적고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이다 라는 문장을 영작해보세요. 자유놀이는 동그라미 빨간색으로 칠게요. 자연의 수단이다. 자, 그리고 쓴 단어들은 이제 째낄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세요. Free play. 이다. 비동사 되면 되겠죠. 그렇죠? 자연의 수단. 자연의 수단이라는 말은 주어진 단어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해보세요. 여기 nature라는 단어가 있고요. 자연의니까 이제 소유격, 어포스토피 s는 이제 of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소유격을 표시하면 되고요. 그렇죠?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수단이라는 말은 옆에 있죠. 자, 미는 의미하다가 아니에요. 미는 동사를 쓸 때는 의미하다지만 s가 붙으면 품사와 의미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알았죠? 그래서 means는 수단,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means까지 적어주면 1번 문장은 완성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주어진 단어의 거의 절반을 써버렸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갈게요. 자, 파란색으로 갑니다. 색깔 있는 사람들은 색깔 바꿔주고요. 아닌 사람들은 뭐 가지고 다니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동사가 무력하지 않다라는 말을 두 번째 동사로 잡을지 가르치는을 두 번째 동사로 잡을지 그건 너희들이 판단해서 V2라고 적어보세요. 너희들의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해 줄게요. 왜 그 아이가 V2가 되는 게 더 적합한지 알겠죠? 시작. 당연히 너희들이 지금 잡고자 하는 V2는 첫 번째 문장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그렇지? 첫 번째 문장 완성했으면 그 아이와 연결되는 아이가 V2고 다시 그 아이와 연결되는 아이가 V3일 거야. 그렇죠? 그런 순서대로 그런 진행해야 돼. 그게 영적의 훈련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무력하지 않다라는 말과 가르치다라는 말 중에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한 자유놀이는 자연의 수단이다와 바로 옆에서 연관을 맺고 있는 아이는 누군지 판단이 되죠, 그죠? 그래서 V2라고 적으세요. 쌤과는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얘지 뭐 옆에 있잖아. 그렇죠? 자, 이제 너희들이 할 일은 알겠죠? V2를 잡았으니까 V1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잘 봐요. 쌤 이거 아닌가요? 은는이가 주어는 은는이가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가 이 아이와 짝이 된다고 생각했으면 그 생각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닌데 얘는 다른 짝꿍이 있지 않니? 이거는 자신들이 무력하지 않아요. 나는 무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짝꿍이 되는 거 아닌가? 이 가르치다라는 말과 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네가 은는이가를 보고 이 아이와 짝이 되는 조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렇죠? 그 아이가 다른 짝이 있으면 오 미안해 하고 물러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고집하면 안 되지. 다시 찾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이 아이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은는이가로 해석되는 애가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주어동사와 두 번째 주어동사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잘 들어요. 첫 번째 주어동사는 무조건 눈에 보입니다. 힘들어? 괜찮아. 좀만 참아. 이게 만약에 처음 듣자마자 쉬우면은 천지지. 멘사지. 그럴 수는 없어. 윤호도 줘. 스탠딩 책상 가고. 이제 스탠딩 책상 다 떨어졌다잉. 졸지 마라잉.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V1이 없어. 없는 게 어딨지 세상에? 그렇지? 없는 건 없지.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생략된 거지. 근데 영어에서 생략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야? 이미 나왔을 경우야. 그렇죠? 그럼 이미 나온 아이가 그 아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안 쓴 것 뿐이야. 됐죠? 그럼 누구겠어? 얘겠지. 예. 얘가 이제 S2도 되는 거야. 그렇다고 자유놀이란 말을 우리말에다 두 번이나 적을 이유는 없잖아. 그래서 생략된 거야. 누구예요? 여자친구는 받아요. 자, 계속 갈게요. 그래서 얘는 내비둬. 알겠지? 없잖아. 그리고 한 번의 영작이라는 걸 하려는 시도조차도 하지 마. 왜? 내 또 그 얘기해야 돼? 뭐 멘사돼? 그지? 그거는 한 달 후에 너희가 저절로 갖게 된 능력이야. 그렇죠? 저절로 갖게 된 능력이 진짜 능력이지. 아직 거기까지 도달하지도 않는데 어거지로 짜맞추면 나중에 폭발해버려. 알았죠? 자, 그래서 저거 2번이라고 적고 우리가 찾은 두 번째 동사 가르치다라는 말을 적어줘. teach라고. 쌤 주어는요? 요 위에 있는 프리플레이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그치? 다만 이제 생략됐으니까 프리플레이는 괄호로 묶어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런 자유놀이는 가르친답니다. 물론 3인칭 단수니까 S나 ES를 붙여야 되겠지만 그건 하지 마요. 그러니까 하지 마는 이유는 나중에 있을 거예요.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완성됐나? 아니지. 예를 들면 1번 같은 경우는 is라는 동사 앞에도 누가 있고 주어, 뒤에도 누가 있잖아, 보어. 그럼 teach라는 아이도 당연히 앞에 누군가 있으니까 뒤에 목적어에 해당되는 애가 누군지가 나와야겠지. 무엇을 가르치는지가 찾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르치다라는 동사가 누구와 짝이 되는지 우리는 목적어를 찾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자 오른쪽에다 적어볼게요. 자, teach라는 아이가 어떤 동사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동사는 1, 2, 3, 4, 5, 0씩 5가지로 구별됩니다. 자, 해석해볼까요? teach는 가르쳐 주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요. 물론 그냥 가르치다도 되지. 그냥 가르치다라고 해석이 되는 경우는 3인식으로 쓰인 거예요. 알았죠? 근데 주다라는 해석이 들어가면 이 주다가 수요동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해석이 주다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있으면 선생님 무조건 4인식 수요동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됐어요? 그래서 teach는 IO 간접 목적어와 DO 직접 목적어를 받는 4인식 구문입니다. 됐죠? 그래서 너구나. 누구누구에게라는 아이가 간접 목적어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children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됐죠? 자, 이제 직접 목적어입니다. 잘 봐요. 없어요.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쳐줬다면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무엇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누구누구에게까지는 그냥 눈에 보이잖아, 얘들아. 그치? IO라고 적어놔. 그치? 근데 바로 뒤에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뭐 수학을, 영어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자신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야. 알았지?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려줄게. 자,
보세요. 그럼 일단 쭉 가봐봐.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뭔가가 길어지면 그 안에서 동사를 차지해세요라는 이야기야. 자, 봐봐. 아이오는 딱 나왔어. 근데 디오가 안 나와. 안 나오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아이가 길어져서 눈에 안 보이는 것 뿐이야. 알았죠? 그래서 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뭔가가 길어지면 그 안에 무조건 다시 동사를 찾으면 돼. 자, 봐봐. 더 쉽게 설명하면, 바로 뒤에 디오가 안 나와요. 그럼 밑줄 더 그어봐. 여기 나오네. 을이나 르리. 그럼 이게 디오인 거야. 다만 디오가 직접 목적이 굉장히 긴 거야. 자신들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이라고 해서 이 하나의 문장 전체를 디오로 받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게 원리인 거야. 그래서 디오가 안 보여요. 그럼 계속 가. 그래서 을이나 르리 나올 때까지 가. 그럼 나와. 알았지? 그러면 디오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여기까지. 그래서 디오는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이렇게 디오라고 적을게. 됐죠? 자신들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을 여기까지가 전부 다 디오 자리야. 자, 그리고 이제 3번이라고 적어. 이제 끝났어. 자, 이 3번 문장 자리에는 이 디오를 다시 문장으로 구성해서 적으면 돼요. 자신들은 무력하지 않아요, 않다. 요걸 적으면 됩니다. 자신들은 무력하지 않다. 그렇죠? 자신들. 이 자신들은 이제 아이들을 지칭하겠죠? 그래서 children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무력하지 않다. 여기 helpless라는 무력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helpless라는 말을 적어줘요. 근데 요 이다가 이제 무력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helpless는 저거 얘들아. 얘는 무력한, 즉 힘이 없는, 남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진 형용사야. 이게 무력하다는 뜻이 아니야. 그냥 무력한이야. 됐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용사를 동사로 바꾸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명사를 순식간에 동사로 바꾸는 되게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비동사 바꿔버리면 돼. 됐죠? 그럼 프리티는 예쁜, 비프리티는 예쁘다. 보이는 소년, 잊어 보이는 소년이다. 이렇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용사와 명사는 비동사와 함께 순식간에 동사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됐죠? 그래서 뭐 a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Children are helpless. 아이들은 무력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이 세 개의 문장을 한 개로 결합하기만 하면 돼요. 일단 1분 줄 테니까 결합해보세요. 그 결합이 바로 문법이에요. 그 결합 현상이. 알겠죠? 시작. 해보세요. 어떻게든. 못하겠다. 그럼 나열이라도 하세요. 그래야 쌤 거랑 비교가 돼서 실력이 늘죠. 그렇죠? 자, 시간 됐습니다. 같이 따라올게요. 자, 이제 그 밑에다가 다시 1, 2, 3번을 결합한 문장을 적을 거예요. 자, 그 밑으로 필기합니다. 뭐 빈칸 개수는 나중에 뭐 칸수가 맞는지만 활용을 하면 되니까 뭐 빈칸은 무시하고 그냥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 1번 문장부터 적을게요. 적어요. 같이. Free play is nature's means. 자유놀이란 자연의 수단입니다. 여기까지 문장 완성됐어요. 완성한 건 지울게요. 자, 여기다가 이제 2번을 넣을 거야. 그렇지? 요 free play teach children. 이 자유놀이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걸 넣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말에서 어떤 식으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지를 잘 보도록 할게요. 자, 어려워요. 잘 봐요. 이게 연결고리입니다. 이 파란색 문장과 빨간색 문장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는 이 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는이라는 표현. 됐죠? 자, 이 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잘 봐요. 자, 일단 는이라는 거는 쌤이 누누이 말하죠. 형용사형어미라고요. 그렇죠? 예쁜, 귀여운, 그렇죠? 이런 형용사형어미들은 전부 다 는이라는 해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에는 연결고리로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필요해. 알았지? 물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건 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알았지? 엄청나게 많아. 자, 그냥 눈으로 봐 얘는. 예를 들면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아이. 예를 들면 뭐 studying 공부하는, ED를 붙인 과거분사,
그렇죠? hit, 얻어맞은,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형용사가 있어. 이건 동사를 변형하는 방법이야. 이건 동사를 변형하는 방법이야. 그렇지? 그 너네는 가르치는이라고 하니까 쌤, 이거는 그냥 teach에다가 ing 붙여서 teaching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적지 마. 그렇죠? 일단 그건 안 돼. 왜 안 되는지도 알려줄게. 좀 어려워. 이거부터 집중해 듣고 이해되면 이게 좀 약간 이상한 현상이거든.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들어. 자, 만약에 여기다 teaching을 적어볼게. 그렇지?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형용사형 어미니까 가르치는이라고 해석이 되긴 해.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바로 명사가 있잖아. 바로 앞에 명사가 있으면 얘는 의미상 주동관계 돼버려. 얘 비동사가 생략된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 그렇지?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친다가 아니라 우리 이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두 번째 파란색 문장의 주어는 프리플레이였어. 자유놀이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준대.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자유놀이를 주어로 삼을 수가 없어. 의미적으로. 이 앞에 있는 means, 수단 방법이나 애를 주어로 삼을 수밖에 없어. 영어의 원칙상. 그래서 걔는 써먹을 수가 없는 방법이야. 됐죠? 그래서 어려워. 이거 이해되면 걔가 이상한 거야. 너는 대단한 거야, 이해되면. 이해 안 되는 거 당연하니까 너무 겁먹지 마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지우개요, 과감히. 싫다. 이런 원리 때문에 싫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형용사형 어미를 이용하는 다른 아이를 써야 되는데 ing, 현재 분사도 안 된다면 뭐 과거분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된다면 현재 분사와 과거분사가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이게 영어의 이제 형용사형의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예요. 저건 전명구입니다. 자, 전명구가 쓰레기라는 말에 쌤이 누누이하죠. 그렇죠? 이 전명구는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수식어구의 기능을 해요. 그리고 이 전명구는 적으세요. 형용사의 기능을 하거나 부사의 기능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크게 나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전치사를 넣어주면은 걔를 가지고 우리는 전명구, 즉 형용사의 기능을 만들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지에서 전치사를 주지 않았어요. 전치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영어의 여러 가지 전치사 중에서 그냥 목적으로 취하는 단순 기능만 있는 대표적인 아이를 알려줄게. 자, 그냥 이건 눈으로 들어. 이 전치사라는 아이가 방향이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쌤이 얘기했어요. 오는 접촉의 의미고, 오프는 분리의 의미고, 뭐 from은 뭐 멀어진다는 뜻이고, to는 어디로 이동한다는 뜻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는 방향이나 위치 등을 나타내는 핵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았죠? 자, 그런데 이 중에 자, 이거 한번 봐요. 자, 얘들아, listen music 하면 안 된다는 거 너네 알지? 이거 하면 listen은 그냥 듣다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음악 듣다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어색하다는 거 너도 알 거고 여기다 to를 써야 된다는 것도 알 거야. 그래서 listen to music 하면은 음악을 듣다. 그래서 이때 to는 그냥 을이나 를 같은 그냥 단순 목적어를 취하기 위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았죠? 자, 그렇다면 영어에서 이렇게 원래 당연히 이제 자신 본연의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목적어를 취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아이를 얘기를 해줄게. 알았죠? to는 아니야. to는 되게 지극히 국한된 상황에서만 써. 뭘까? 오브. 물론 오브는 뭐의라는 뭐 선택의 개념도 있지만, 그렇죠? friend of mine, 내 친구 중 한 명 소개시켜줄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을이나 를 같은 단순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치사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 오브는 그냥 단순히 목적어를 취하기 위해서 사입하는 가장 대표적인 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면 그냥 오브드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거의 다 맞으니까. 알겠지? 비동사만큼 굉장히 강력한 전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브를 듭니다. 근데 학교 시험에서 이런 오브까지 쓰라고 하진 않아요. 거의 되게. 오브는 줍니다. 거의 되게. 그렇죠? 다만 이제 오브가 그만큼 막강한 아이라는 걸 쌤이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은 그냥 완벽하게 정리하고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요 1번만 진짜 완벽하게 할게. 그렇죠? 너네가 잘 따라오고 1번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앞으로 10분 내에 마무리 될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오브 뒤에다가 파란색을 넣어줄 겁니다. 알았죠? 자, 지금부터 잘 들어요. 자, 필기하세요. 그리고 자, 이걸 우리는 전치사라고 하죠. 뒤에는 뭘 받아요? 전치사는 무조건 전명구로 이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는 단순 명사 받는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이 문장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가 않아. 이건 문장이지 명사가 아니니까. 그 두 번째 방법이 있어. 아는 사람. 전치사는 명사도 취하지만 명사도 취해. 그게 뭐야? 동명사예요. 잘했어요. 두 번째가 동명사라는 원리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파란색 문장 봐봐, 얘들아. Free play teach children이라는 이 문장을 야, 얘들아 봐봐. 그냥 love 주고 동명사 바꿔. 이게 뭐야? 영어에 최소 단위는 문장이야.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러브를 러빙으로 바꾸면 동명사여라고 해서 네가 동명사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아니야. 너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 이 문장을 2번 free play teach children 블라블라 이 문장을 동명사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 알았어? 자, 왠지 해볼게. 잘 들어. 동명사는 뭐야?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거잖아. 그럼 이 문장에서 2번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 알았지? 그럼 누구야? teach 자네. 그치? 그럼 걔를 동명사로 바꿔. 써. 됐죠? 자, 다음 들어. 동사가 변하면 주어도 변한다. 이 현상을 학교 수업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라는 어려운 말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냥 주어 동사 세트로 생각하면 돼요. 아, 동사가 변하니까 주어도 변하는구나. 됐죠? 자, 이렇게 주어가 변하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의미상 주어라고 한다고요. 요 가로 묶으세요. 이 의미상 주어는 중복되면 무조건 날립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몰라도 돼. 동명사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을 표현한다. 그치? 그래서 뭐 my, me 이렇게 표현한다. 알겠어. 다음에 해. 어쨌든 생략된다. 맞죠? 생략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 쌤, 그럼 써도 되나요? 써도 됩니다. 그럼 빈칸 개수가 안 맞겠죠? 그렇죠? 아마 안 맞을 거예요. 무조건. 근데 그걸 쓴다. 그러면 만약에 근데 빈칸 개수가 제한이 없는 상황이라면 써도 됩니까? 무조건 됩니다.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지. 누가 무조건 생략을 하라 했나? 그렇지? 한 번 했던 표현을 또 하면 어때서? 그럼 뭐 강조하는 거지 그건 뭐. 무슨 알겠지? 괜찮아요. 정말 좋아해라고 하나 정말 좋아해라고 하나 뭐 상관없어요. 왜? 어제는 좋아해라고 했는데 오늘 정말 좋아해라면 싸다고 때릴 거야? 왜 정말의 말을 붙였냐고? 그게 미친놈이잖아 그게. 그렇지? 상관이 없는 거야. 정답입니다 그것도. 알겠죠? 다만 생략 현상을 이해는 해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티칭만 갑니다. 얘는 지웁니다. X 하세요. 그리고 뒤에 이제 7번 적으면 되겠죠. 파란색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근데 이제 DO는 좀 이따 할 거예요. 왜? 이 DO를 이 3번 초록색 문장을 DO 자리에 넣고 가지고 와야 되는지 문장이 완성될 때니까. 여기까지 이해갔죠? 자, 그래서 이제 너네가 할 마지막 일이야. 자, 피가 다 했지? 지금까지 안 한 건 어쩔 수 없어. 중간에 좀 칸이 없어서 지울게. 자, 이제 잘 들으면 곧 마무리가 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그래, 알겠다. 근데 이제 이 DO가 이 DO 자리에 다시 초록색 문장을 넣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해보세요. 시작. 자, 주어진 단어는 우리 teach 썼고요. children 썼고요. 그렇죠? happily 썼습니다. did 안 썼잖아요. 그렇죠? 자, 그냥 대식게 얘기할게요. 무조건 연결고리야. 그게 관계대명사가 됐든 접속사가 됐든 관계 부사의 대치형이 됐든 대신 기본적으로 연결고리의 기능을 가져. 아, 물론 중학교 1학년 굽는 예외야. That is mine. 그때 대신 연결고리는 아니지. 지칭 대명사지. 그렇지? 그런 게 시험 문제 나오긴 없잖아. 그렇지? 나온다고 해도 문제 될 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대신 관계대명사냐 접속사 됐고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대시 지어주면 그냥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그래서 저거 왜? teaching children이 원래 파란색 문장이었잖아. 그 아이를 3번 문장 children아 플라플라의 초록색 문장에 연결할 거잖아. 근데 주어진 보기에서 연결고리가 요 대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게 조사든 관계사든 그건 네가 알 바가 아니고 지금은 주어졌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안 돼. 그렇지? 관계사도 연결고리고 조사도 연결고리고 다 연결고리예요. 됐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입니다. 끝났는데? 뭐 할 게 없는데? 자, 여기다가 초록색 문장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넣으세요. children. 단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환이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 보니까 무력하지 않대잖아 여기 얘들아. 그렇지? 무력하지 않대잖아 제일 우리말. 그렇지?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3번 문장을 좀 정성들여 안 한 거지. 여기다가 not이라고 적어줬었어야지 3번 문장에다가. They are not helpless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적어줘야겠지. They are not helpless.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우리 이 대시라는 아이의 정체 파악하고 혹시 파악하지 못한 게 있는지 판단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 대시라는 아이는 해석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살펴봅니다. 그러면 형광펜으로 긁고 마무리할게요. 이 대시라는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있죠. 이게 접속사입니다. 됐죠? 그래서 원래는 뒤에 있는 문장이 아이들은 무력하지 않다! 다로 했을 때는 문장이었는데 거기 대시 붙여서 아이들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 이렇게 이제 명사형으로 변신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죠? 그 용어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children이라는 단어는 이미 한번 썼습니다. 그렇죠? 어디서요? 여기서요. 보통 영작 문제는 중복을 피하라는 조건을 줍니다. 한번 쓴 단어는 써도 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쓰면 안 되지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라면 수정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야겠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아유, 대명사를 바꾸면 되잖아요. 그래서 they라고 바꿔주고 막 이건 이제 문제 조건에 따라서 그게 필요할 수도 있고 뭐 그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작 훈련 마무리하고 해석 직도치기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자, 자유놀이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수단 방법이에요. 자, 이런 자유놀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이 되냐면 그 뒤에 있는 파란색 이런 자유놀이는 teach, 가르쳐 주어요. 아이들에게 대미아의 사실을 가르쳐 준답니다. 자, 그럼 뭘 가르쳐 주는지 다시 총선 문장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아이들은 자신이 무력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즉,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서 통제 놀이가 아닌 자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는 놀이가 아닌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레고 블록 얘기를 쌤이 이제 지난 시간에 예로 들었어. 레고 블록을 처음에 받아들면 거의 대개는 설명서대로 똑같이 만들어. 그렇지? 그리고 전시해놓는 애들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부셔버려. 심심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이드 없이 안내서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그 후자를 우리는 프리플레이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프리플레이라는 이제 레고 블록을 자유롭게 만드는 상황에 빗대서 다시 한번 해석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레고를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설명서를 보고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우리는 자연이 뭔가를 알려준다는 걸 알 수 있대. 그렇지? 뭘 알려주냐면 이 프리플레이는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준대. 자, 뭘 가르쳐 주냐면 얘들아, 너네 그렇게 무력한 존재가 아니야. 꼭 설명서가 있어야만 그렇게 레고 블록을 조립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안내서 따위 없어도 얼마든지 너는 안내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리에이티브한, 창의적인, 재밌는 혹은 독창적인, 그렇죠? 아이템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아이들은 프리플레이의 장점을 깨닫기 시작한대. 라는 글이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영작 훈련 마무리합니다.